민주당과 민주연합 178석에서 196석 예측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87석에서 105석 예측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른 정당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새로운미래 최대 2석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개혁신당은 1석에서 최대 4석, 조국혁신당 12석에서 14석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주요 정당의 예측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KBS가 선정한 19곳의 핵심 지역, 관심 지역 들어갑니다. 인천 계양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 56.1%,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3.8% 예측입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 52.8%,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47.2%로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민주당 김병우 후보 51.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8.3% 경합입니다. 경남 양산을입니다. 민주당 김두건 후보 50.6%,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49.4%로 두 후보 간의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네, 이제 부산 북갑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4.2%,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44.7% 예측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박상원 후보 56.1%,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39.6%로 박상원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중성동을 갑입니다. 전현희 후보 55.6%, 국민의힘 윤지숙 후보는 44.5% 예측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후보 51.6%,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48.1%로 두 후보 간의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서울 마포을 상황 알아봅니다. 민주당 정청래 후보 50.6%,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는 41.6% 예측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57.6%로 예측 1위고요.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는 39.7% 득표율 예측됐습니다. 네, 서울 동작을입니다. 민주당 유사명 후보가 52.3%, 나경원 후보 47.7%로 경합 예측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서초을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후보 45.2%,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54.8%로 신동욱 후보의 1위가 예측됩니다. 경기 하남 갑으로 갑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 55.7%, 국민의힘 이용 후보 44.3% 예측됐습니다. 전북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 후보 63.1%로 예측 1위고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21.6% 득표율 예측됩니다. 네, 이번엔 충남 공주 기호 청양 상황 알아봅니다. 박수현 후보 52.0%,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47.2%로 경합 예측 나왔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입니다. 민주당 민영배 후보 72.5%,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17.4%로 민영배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3명의 후보 상황 알아봅니다. 경기 고양갑, 민주당 김성회 후보가 예측 1위 47.8%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창석 후보 35.1%,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6.3% 예측입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을입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 43.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0.5%로 두 후보 경합이 예측됐고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15.8%로 예측 3위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수영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유동철 후보 35.2%,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53.1%, 무소속 장혜천 후보는 11.7% 예측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인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민주당과 비례정당 합쳐서 178석에서 최대 196석 예측 나왔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최저 87석에서 최고 105석 예측 나왔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4석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개혁신당은 1석에서 최대
4석까지 확보가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최대 2석, 진보당도 최대 2석으로 예측이 됐고요. 녹색정의당과 그 외 무소속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K룸에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K룸에서 KBS가 뽑은 관심지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 용산입니다. 용심과 민심은 일치했을까요?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민주당 강태용 후보 50.3%,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9.3%로 경합입니다. 이어서 서울 서대문 을입니다. 민주당 김영훈 후보의 삼선 도전과 이를 저지하라는 특명을 받고 온 국민의힘 박진 후보. 김영훈 후보와 박진 후보 경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스타 총경대 경제 전문가 간의 맞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이지훈 후보 52.9%로 예측 1위,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43.5%로 2위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강서 을입니다. 전 서울 정무부시장 진성준 대 초대 보훈부 장관 박민식의 맞대결. 진성준 후보, 박민식 후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운동권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의 대결입니다. 서울 영등포 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 경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송파 을입니다. 론스타 저격수와 헬리오 여신의 한판 승부. 출구 조사 결과 민주당 송기 후보와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 경합입니다. 네, 수원성 혈투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경기 수원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 57.2%로 예측 1위,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 예측 2위입니다. 경기 수원정입니다. 역사학자 대 프로파일러, 국회 첫 입성을 노리는 두 후보인데요.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입니다. 이번에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전직 구청장과 대통령의 복심 간의 맞대결. 예측 1위는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 52.8%,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는 예측 2위입니다. 이어서 경남 진보 1번지 경남 창원 송산입니다.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입니다. 친노의 성지로 불리는 경남 김해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57.8%로 예측 1위, 조혜진 후보 예측 2위입니다. 네, 일편단심 유영하 후보 여의도 입성 성공할까요? 대구 달서 갑입니다. 예측 1위는 국민의힘 유영하 후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입니다. 후보입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 예산입니다. 전 충남도지사와 대통령 참모의 맞대결인데요. 예측 1위는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입니다. 이번엔 강원 원주 을입니다. 3선에 도전한 법률통이냐, 정치 신인 예산통이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55.8%로 예측 1위입니다. 당적을 바꾼 이상민 의원의 6선 도전과 이에 맞선 정치 신인의 대결입니다. 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이어서 3파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부천 을인데요. 네, 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55.7%로 예측 1위, 국민의 박성중 후보 예측 2위입니다. 이어서 경기 남양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1위는 민주당 최민희 후보, 예측 2위는 국민의힘 윤학주 후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화성 신대륙의 현역 3파전 경기 화성점입니다. 예측 1위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예측 2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후보, 예측 3위는 개혁신당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 부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3색 대결인데요. 예측 1위는 민주당 박선원 후보입니다. 예측 2위는 국민의힘 이현우 후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빠르게 전국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1위가 예측되는 후보입니다. 중성동을은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진갑은 민주당 이정원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서울 동대문을 민주당 장경태 후보, 중랑갑은 민주당 서영교 후보, 중랑을은 민주당 박홍근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성북갑 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예측 1위, 성북을 민주당 김남근 후보가 예측 1위, 강북갑 민주당 손준호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 강북을에서는 민주당 한민수 후보, 도봉을에서는 민주당 오기영 후보가 예측됐고요. 도봉갑은 경합입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입니다. 노원갑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후보, 을에서는 민주당 김성환 후보, 은평갑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은평을에서는 민주당 김우영, 서대문갑에서는 민주당 김동아, 양천갑에서는 민주당 황희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왔습니다. 서울 양천을에서는 민주당 이용성 후보가, 강서갑에서는 민주당 강선우 후보가, 강서병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갑 민주당 이인영 후보, 구로을 민주당 윤건영 후보, 금천에서는 민주당 최기상 후보가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서울 동작갑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후보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됐고요. 관악갑과 관악을에서는 민주당 박민규, 민주당 정태웅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서울 서초갑, 강남갑, 강남을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예측됐는데요. 서초갑에서는 조은희 후보, 강남갑 서명옥 후보, 강남을 박수민 후보입니다. 네, 서울 강남역에서는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송파갑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와 민주당 조진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강동갑은 민주당 진선미 후보, 강동을에서는 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갑에서는 민주당 김승원 후보가, 수원을에서는 민주당 백혜령 후보가, 수원무에서는 민주당 염태용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이어서 성남수정 민주당 김태년 후보, 성남중원은 민주당 이수진 후보, 의정부갑에서는 민주당 박지혜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경기 의정부일입니다. 민주당 이재강 후보가 예측 1위. 안양 만안에서는 민주당 강득구 후보와 국민의힘 최동희 후보가 경합 예측입니다. 안양 동안을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후보, 부천갑은 민주당 서영석 후보, 부천병은 민주당 이건태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경기 광명갑입니다. 민주당 이모경 후보가 예측 1위, 광명을에서는 민주당 김남희 후보, 평택갑에서는 민주당 홍기원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1위 후보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평택병 민주당 김현정 후보, 동두천 양주 연천갑에서는 민주당 정성호 후보, 평택을에서는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두천 양주 연천을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원 후보와 민주당 남병근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안산갑에서도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국민의힘 한준석 후보가 예측됐습니다. 경합으로. 안산병 민주당 박해철, 고양을 민주당 한준호, 고양병에서는 민주당 이기현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경기 고양동에서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예측 1위, 의왕과천에서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역시나 예측 1위입니다. 구리에서는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지역 남양주 을은 민주당 김병주 후보, 남양주 병 민주당 김용민 후보, 오산에서는 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각각 예측 1위입니다. 네, 경기 시흥갑에서는 민주당 문정복 후보가 예측 1위, 시흥을에서는 민주당 조정식 후보, 군포에서는 민주당 이하경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지역입니다. 하남을 민주당 김용만 후보, 용인을 민주당 송명수 후보, 용인병에서는 민주당 구승찬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경기 용인정에서는 민주당 이현주 후보가, 파주갑에서는 민주당 윤무덕 후보가, 파주을에서는 민주당 박정 후보가 예측 1위 후보입니다. 이천에서는 경합입니다. 민주당 엄태준 후보, 국민의 송석준 후보, 안성은 민주당 윤종군 후보가 예측 1위고요. 김포갑에서도 경합이 예상됩니다. 네, 경기 김포월에서는 민주당 박상영 후보가, 화성갑에서는 민주당 송옥주 후보가, 화성병에서는 민주당 권칠수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광주갑 민주당 소병훈 후보가 1위로 예측됐고요. 광주을, 포천 가평은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여주 양평입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동미추홀갑에서는 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예측 1위고요. 중강화 옹진과 동미추홀을에서는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네, 연수갑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예측 1위고요. 남동갑 역시 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남동을 민주당 이훈기 후보, 부평갑은 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1위로 예측됐고요. 계양갑에서는 민주당 유동수 후보와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가 경합 예측됐습니다. 네, 서갑에서는 민주당 김교웅 의원 후보가,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서을에서는 예측 1위 후보입니다. 서병에서는 민주당 모경종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구동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가 예측 1위, 중구 영도와 부산진 갑에서는 각각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네, 부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래에서는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가 예측 1위고요. 부산진 을과 남구에서는 경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입니다. 북구 을, 해운대 을, 사하 강 모두 경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 살펴보면요. 사하구 을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가 예측 1위, 금정에서는 국민의힘 백종원 후보가 또 역시나 1위입니다. 강서에서는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네, 연제구, 사상구, 기장구 모두 경합이 예측되는데요.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연제구에서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입니다. 창원 의창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가, 창원 마산 합포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후보가, 창원 마산 회원에서는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경남 창원 시내에서는 민주당 황기철 후보, 진주 갑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후보, 진주 을에서는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왔습니다. 네, 경남 통영 고성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후보가 예측 1위, 사천 남해 하동에서는 국민의힘 서초도 후보, 김해갑에서는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입니다. 국민의힘 박상우 후보가 예측 1위, 거제에서는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양산갑에서는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각각 예측 1위입니다. 네, 이어서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는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경남에 이어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구에서는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 남구구 갑에서는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 남구 을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우선 동구에서는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와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경합입니다. 북구에서는 진보당 윤종호 후보, 울주에서는 역시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측됐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중구남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동구 군위갑 국민의힘 최은석 후보, 동군위을 국민의힘 강대식 후보가 각각 예측 1위로 나왔습니다. 네, 대구 서구는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가, 북구 갑에서는 국민의힘 우재준 후보가, 북구 을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 후보가 예측 1위 후보입니다. 네, 수성갑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 수성을에서는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 달서을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욱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대구 달서병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진 후보가, 대구 달성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예측 1위 후보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1위로 예측되는 후보들 보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 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이상희 후보, 경주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북 지역입니다. 김천에서는 국민의힘 송원석 후보, 안동 예천에서는 국민의힘 김형동 후보, 구미갑에서는 국민의힘 구자근 후보가 예측 2위 후보입니다. 구미을 국민의힘 강명구, 영주 영양 봉화 국민의힘 임종득, 영천 청도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가 각각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상주 문경에서는 국민의힘 이미자 후보, 경산에서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고요. 의성 청송 영덕 울진에서는 박형수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경북 고령 성주 칠곡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동구 남갑에서는 민주당 정진우 후보, 동남을에서는 민주당 안도걸 후보, 서구갑에서는 민주당 조희철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광주 서구을 민주당 양분남 후보, 북구갑 민주당 정준호 후보, 북구을 민주당 전진숙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 광산갑에서는 민주당 박균택 후보가 예측 1위 후보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1위로 예측되는 후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 민주당 김원희 후보, 여수갑에서는 민주당 주철현 후보, 여수을 민주당 조계원 후보가 1위 예측입니다. 네, 전남 지역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서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나주 화순에서는 민주당 신정훈 후보,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는 민주당 이기호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호흥 보성 장흥 강진 민주당 문금주 후보,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후보, 영암 무안 신안에서는 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서 전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갑에서는 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전주경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군산 김제 부안갑에서는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민주당 이원택 후보, 익산갑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후보, 익산을에서는 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네,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후보,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민주당 박희승 후보, 완주 진안 무주 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예측 1위 후보입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1위가 예측되는 후보, 대전 동구 민주당 장철민 후보, 서구 갑에서는 민주당 장종태 후보가 1위로 예측되고요. 중구는 경합입니다. 네, 대전 서울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예측 1위, 유성갑에서는 민주당 조승래 후보, 대덕에서는 민주당 박정현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이번엔 세종입니다. 세종시 갑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예측 1위, 세종시 을에서는 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남 지역입니다. 천안갑에서는 민주당 문재인석 후보가, 천안을에서는 민주당 이재관 후보, 천안병에서는 민주당 이정문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네, 아산갑에서 민주당 복기왕 후보, 아산을에서는 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1위로 예측되고요. 보령 서천은 경합 예측됐습니다. 네, 이어서 당진에서는 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서산태안과 논산 계룡 금상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충북입니다. 이번엔 청주 상당 민주당 이강일 후보, 청주 서원은 민주당 이광희 후보, 청주 흥덕은 민주당 이현희 후보가 각각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북 지역입니다. 청주 청원에서는 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충주와 제천 단양에서는 경합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은, 옥천, 영동, 괴산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와 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경합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증평, 진천, 음성도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강원 지역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에서는 민주당 허영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가 예측 1위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가 1위로 예측됐고요. 강릉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에서는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네, 강원 지역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는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와 민주당 허필홍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갑 민주당 문대림 후보, 제주을은 민주당 김한규 후보, 서귀포에서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K룸이었습니다. 네, KBS 출구조사 예측 결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측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1당이 될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민주당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김 위원장님,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먼저 KBS 예측 결과를 보면은 178석 최저, 최고 196석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난번 총선의 180석을 뛰어넘는 압승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출구조사인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라는 그 민심의 폭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저희 당이나 우리 후보자들도 어려운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저희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거다. 이제는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이 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라는 그런 무거운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들이 져야 될 책임이 더 무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구조사인 만큼 오늘 좀 밤늦도록 쭉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상당한 압승이 예상되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김 위원장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 만약에 조국 신당까지 더한다면 범야권이 200석을 넘을 수도 있는 총선 결과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전국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는 이 총선 예측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워낙 지금 갑자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깊은 생각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 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빨리 큰 틀에서 합의를 하시면서 이제 국정을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일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민주당도 그동안
반대 정당의 모습에서 이제는 책임을 지는 정당, 또 정책을 내놓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김부겸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이 굉장히 국민들의 선택을 엄숙하게 받아들이시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 이제 상황도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김부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조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해놨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발표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K룸에서 이 자세한 장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K룸입니다. 이번 총선 특히 더 관심을 모은 비례대표 예측 당선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 미래입니다. 최고윤, 박충권, 최수진, 진종호, 강선영, 김건 후보가 당선될 걸로 예측됐고요. 이어서 김소희, 인요한, 김민전, 김위상, 한지아, 유용원 후보가 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후보, 김장겸, 김예지, 안상훈, 이달희, 박준태 후보 당선될 걸로 예측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소희 후보까지 당선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는 총 17석에서 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 예측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당선 예측 후보자입니다. 서미화 후보, 위성락, 백승아, 윤광현 후보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세희 후보, 박홍배 후보, 강유정, 한창림, 전종덕 후보, 그리고 김윤 후보가 당선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번째 후보로 임미애 후보, 14번째로 정우로 후보가 당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12석에서 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인데요. 박은정 후보, 조국 후보, 이혜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후보가 당선될 걸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어서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후보도 당선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선희, 김형연 후보까지 당선되면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 예측자입니다. 첫 번째는 이주영 후보입니다. 두 번째 천하람 후보, 세 번째 문지숙 후보. 이렇게 개혁신당은 한 석에서 3석을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어서 각 정당별 예측 의석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지역구와 비례 합해서 178석에서 19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총 합해서 87석에서 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4석, 개혁신당이 1석에서 4석, 새로운 미래는 0석에서 2석까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고요.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2석, 총 2석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녹색정의당과 자유통일당, 그리고 무소속과 기타는 1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장을 구성해봤습니다. 네, 총 30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178석에서 196석 파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7석에서 105석 예상이 돼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조국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 개혁신당이 1석에서 4석, 새로운 미래는 최대 2석, 진보당도 최대 2석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녹색정의당과 자유통일당 등은 1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진행된 출구조사는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로 조사 결과는 입소스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입니다. 조사 방법은 출구조사로 이루어졌고 장소는 전국 1,980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기는 오늘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고 조사 인원은 약 35만 9천 명입니다. 조사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4%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K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 출구조사 결과 방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끌 22대 국회의원 300명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좀 있으면 개표가 시작되고 구체적으로 그 얼굴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월을 통해서 네, 살펴보시죠. 여당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더하면 여당이 87석에서 105석 예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범야권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모두 합쳐서 191석에서 216석까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범야권. KBS 예측 결과 여소야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전국의 특징이었던 여소야대가 이번에도 압도적인 숫자로 여소야대가 이어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토대로 KBS 예측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분석을 K터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김지숙 기자 나와주세요. 네, K터치입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출구조사 결과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예측 1위, 그 지역구 254석 중에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142곳, 국민의힘이 53곳,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세종에서, 진보당은 울산에서 예측 1위입니다. 경합이요, 무려 57곳인데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다 경합 지역입니다. 어디가 많은가 봤더니 지금 경기 북부, 남부에도 좀 보이고요. 강원도에도 보이고 여기 충청도인데요. 충청에도 이 북도와 남도에서 다 보입니다. 여기 울산과 부산에서도 경합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곳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경합지가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곳 바로 서울입니다. 네, 서울에서는요, 지금 지역구가 모두 48곳이 달려있는데 경합지가 13곳입니다. 여기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을, 동작합, 동작을, 그리고 용산까지 경합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요, 이 강남 3구라고 불렸던 이른바 서초, 강남, 송파 중에서 송파, 을과 갑, 병 모두 경합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정당은, 과반 정당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시나리오별로 22대 국회의 과반 예측 의석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쳐서 최소, 그러니까 접전지에서 상당수 패배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예측한 결과 178석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과반 정당을 가져간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전지에서 상당수 이긴다는 가정을 해보면요. 196석, 그러니까 개헌선이라고도 부르는 200석의 내석 모자라는 196석이 민주당의 최대 의석수로 현재까지 출구조사 결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야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이 야권 연대에 포함된다면 최대 의석수가 210석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최소 의석수를 가져간다고 해도 190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전지의 승부에 따라서 야권 연대의 개헌선이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의석수가 87석이 예측이 됐습니다. 87석은 개헌선을 내주게 되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출구조사 예측인 건데요. 다만 최대 의석수를 보면요. 국민의힘의 최대 의석수를 보면 105석, 그러니까 접전지 승부, 경합지에서의 승부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은 개헌선을 내주느냐 또는
개헌 저지선을 넘기느냐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나리오에 따른 과반 예측 의석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출구 조사를 기반으로 한 예측치입니다. 실제 개표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전국 판세 읽어드립니다. K존에서 준비 중입니다. K존 나와주시죠. 네, 다시 K존입니다. 현재 시각이 6시 34분 50초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발표된 지 한 35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지도를 보면서 선거 판세를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구조사 예측 1위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42곳에서 예측 1위를 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53곳에서 예측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한석을, 그리고 또 진보당이 또 한 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 지역이 57곳으로 무척이나 많은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이 강세를 점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확실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확실히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합지역이 57곳입니다. 수도권, 충청, 그리고 강원까지 경합지역이 상당히 많은 만큼 앞으로의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시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부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48석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서는 30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5곳은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합지는 13곳으로 분류됐고요. 전체적으로 강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만나볼 곳은 경기입니다. 경기 47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국민의힘은 한 곳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12곳이 모두 경합지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곳은 인천입니다. 인천 총 14석의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요. 10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곳은 경합지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영남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영남권 중에서도 총 40개의 의석이 걸려있는 동남권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부산입니다. 국민의힘이 6곳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경합지역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무려 11곳이 경합고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해 볼 곳입니다. 울산 지역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보당이 북구 쪽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지역은 총 2곳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경남 지역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1곳에서 우세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곳에서, 그리고 경합지역은 한 곳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번엔 보수의 심장 TK로 가봅니다. 먼저 대구입니다. 대구는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경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북 상황이요.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고요. 경합지는 한 곳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총 28개의 지역구 의석이 걸려 있는데요. 먼저 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곳 모두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 지역을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곳 모두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10곳 모두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의 선택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봅니다. 대전 전체적으로 푸른색 띄고 있습니다. 6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한 곳에서 경합지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 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나머지 한 곳은 새로운미래가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곳은요, 충남입니다. 충남 11석에서 지역구가 있는 상황에서 6곳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국민의힘은 한 곳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머지 4곳 경합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북 만나봅니다. 충북 8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중 4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나머지 4곳은 경합지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지역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지역은 강원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두 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경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이 경합지가 되겠는데요. 네 곳이 경합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곳 모두에서 우세를 점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판세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존이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지금 딱 40분 정도 흘렀습니다. 각 정당에서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정당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연결을 해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먼저 갈까요? 문예슬 기자.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곳 민주당 상황실엔 일동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특히 접전지로 예상됐던 지역들에서 큰 차이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과 박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찾았던 서울 동작을의 출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다시 한번 환호성과 함께 길게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으로 향했습니다. 김부겸,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당직자들은 상황실에 남아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준비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네,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 상황실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강세로 여겨졌던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패배가 예측되자 상황실에선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면서도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 발표 이후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도 자리를 떠 지금 상황실에는 일부 당직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의힘에선 최종 결과에 대한 실망을 내비치면서도 결과는 끝까지 봐야 한다며 표정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녹색정의당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철 기자, 이 예측 결과지만 녹색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그 녹색정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김준호 상임선대위원장 등 당직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역구에서 고전 중이고 지지율도 저조한 상황이었지만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 의석인 6석 유지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 0석으로 원외정당이 될 위기에 놓이자 당 지도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조금씩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상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기호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진보 정치는 계속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정의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혜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곳 새로운 미래 상황실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직후에는 침묵을 지킨 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선대위 주요 관계자들은 대부분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 결과를 살피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새로운 미래는 최대 2석으로 최소치로 내걸었던 5석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미래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혁신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이 예측 결과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요 당직자들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등 긴장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 지역구 출구조사 결과에선 달랐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 공용훈 후보가 접전이라는 결과를 본 이후엔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최소 5석을 목표로 했는데요. 출구조사는 최소 1석, 최대 4석으로 기대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 지역의 결과를 알 수 없는 만큼 개혁신당 의석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상황도 궁금합니다. 신지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이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네, 조국혁신당 목표 의석은 10석이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12석에서 최대 14석까지 얻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개표 상황실에선 큰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은 미소를 머금은 채 박수를 치며 서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으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냈습니다. 당선자는 내일 오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조국 대표는 조금 전 국민이 승리했다라며 창당한 지 한 달 된 정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 고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대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정당의 분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출구조사 결과 눈에 띄는 지점이 있는데요. 영남에서도 경합으로 분류된 지역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지역구도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K터치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K터치입니다. 방금 들으신 출구조사 결과 이번에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출구조사 결과의 특별한 점은 이 예상치 못한 접전지가 많았다는 건데요. 지금 원래는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우세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울산과 부산에서도 굉장히 경합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 중에서도요, 네,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은요, 지금 18개 지역구 중에서 11곳이 경합지로 분류됐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이 부산의 서쪽, 북구을이라든지 강서, 그리고 사상, 사하갑도 지금 경합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하갑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최인호 민주당 후보가 52.1%,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가 47.9%, 격차가 4.2% 차로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이전 총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18개 지역구 가운데 15곳이 국민의힘이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 많은 수가 11곳 경합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개표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지역 중에 대표적인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호남 지역도 좀 보죠.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도에서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아주 짙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에 28개 의석이 걸려 있는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이곳에는 경합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구의 상황은 이렇고, 저희가 비례대표에서는 어떤 득표율을 나타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지역별로 비례대표 어떤 정당 뽑으셨습니까? 하고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가장 저희가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 PK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예, 국민의 미래가 42.5%를 득표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이 20.6%,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4.6%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보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지지율이 오히려 더 PK에서 높았다라는 게 저희 출구조사에서 드러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TK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13%를 득표한 것으로 저희 출구조사 결과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특징으로 보자면 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이 조국혁신당 간의 표심이 이렇게 갈린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으로 조금 더 표심이 많이 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역구도,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득표를 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역구도가 또 완화됐다 또는 뭐 경색됐다, 이것을 확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개표 지켜보면서요, 저희가 이 지역구도의 양상이 어떻게 또 미묘하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K터치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첫 개표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포항, 남, 울릉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개표된 상황은 0.07%,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개표가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 울릉 지역의 개표를 시작으로 개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K큐브로 가서 자세한 분석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6시 49분 현재 국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K큐브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K큐브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반가운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수장 두 분을 저희가 더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죠. 네,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먼저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별 예측 의석수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쳐서 최소 178석에서 196석까지 예측되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합쳐서 최소 87석, 105석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12석에서 14석, 개혁신당은 1석에서 4석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 경합지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개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형준 시장님, 4년 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주셨었는데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지금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인데요. 이게 민심의 쏠림 현상이 대단히 이번에 심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결과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가 이번에 득표율로만 보면 만약 출구조사가 맞다 그러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민심의 쏠림 현상이 이번에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총선이라는 것이 정권의 이제 중간 기간에 있을 때 이게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게 회고적인 투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비판적인 민심이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데 이번에 그런 어떤 그 민심의 확산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지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김관영 지사님은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총선을 보면서 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들을 상당히 압도한 선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파가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대파로 상징되는 민생과 경제의 문제가 선거를 상당히 좌우를 했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마음들이 투표로 표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저는 사실 민주당이 만약에 이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의석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국정의 한 축으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호남을 대표해서 나와주신 두 자치단체장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 최고의 선거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출구조사 결과 보시고 할 얘기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박성민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민심이 무섭다 하는 걸 제가 또 느꼈고요. 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은 200석을 얘기할 때 그 좀 비현실적인 주장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지금 가능한 그런 숫자가 나왔고요. 4년 전에도 14곳이 출구조사 결과 1, 2가 바뀌었기 때문에 57곳 접전지가 있으니까 개표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의 격차가 20%를 넘으면서 그 정권심판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압도한 그래서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입한데도 힘을 거의 못 썼고 이슈가 막판에 민주당의 악재 이슈가 많이 벌어진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출구조사 결과로 보면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도 다 무난히 승리하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인물과 이슈를 구도가 완전히 압도했던 선거 그렇게 봅니다. 예, 구도가 완전히 압도했던 선거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동의하고요. 저는 그 경제 투표 현상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국민들이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선에서도 특히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거나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대파로 뭐 얘기되고 있는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선거 막판에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내 삶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